지난주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 연이어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승민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예, 바빴습니다. 네. 예. 아니 국민의힘 어제부터 시작한 당원 투표요. 투표율이 과반을 넘겨서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네 분 후보님 모두 이게 본인에게 다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6월에 이준석 대표 뽑은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네. 자기 발로 입당한 신규 당원들이 한 30만 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예, 그분들이 주로 수도권 젊은 층, 또 저는 중도층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늘 강조했는 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표심을 얻어야 우리가 대선 승리한다는 거였는데 네. 저는 이분들이 당협위원장의 무슨 오더나 지시나 이런 걸 받고 투표할 분들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소신 투표하실 것 같고 이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결국 본선 경쟁력 아니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당심의 핵심은 TK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님도 이번에 대구 경북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보도에서도 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동안 사실 유승민 후보께 예. TK가 조금 서운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공을 많이 들였고요. 네. 제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거기서 정치한 지금 여야 후보 통틀어서 유일한 사람인데 예. 제가 제일 고전한 데가 거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당원들 시민들 만나면서 네.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저한테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있으시면 네. 그건 좀 거두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네. 정권 교체를 진짜 해낼 카드가 어느 후보냐를 이것만 판단해 주시라. 네. 그렇게 제가 아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가 과거 저희 선택에 대해서 그건 전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는데 네. 그거를 뒤집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 진심을 네. 호소를 드리고 저야말로 중도 확장성이 강하고 본선에서 이길 후보다. 네. 저는 그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예. 저도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네, 중도 확장성 본선 경쟁력 강하신 후보신데 당내 경선을 통과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면 윤석열, 예. 홍준표 두 예. 유력 후보 간의 다툼에 너무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역전, 추격 가능하겠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측면도 있고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은 처음에는 지지도가 낮았죠. 근데 한 일주일 전에 갤럽에서 지난달 25, 26일 날 했는 여론조사를 보면 네. 홍 후보하고 윤 후보가 5% 차이 나고 윤 후보와 제가 4.4% 차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굉장히 무섭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그것도 벌써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일주일간 민심에서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론도 여러 번 보시고 평가를 이제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당심. 네. 당심에서 제가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지금 민심 중에 특히 2030 청년 세대 그리고 네. 중도 표심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유승민 후보님도 그러시고요. 예.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필 좀 해 주시죠. 저는 보수 정당에서 지난 10년 넘도록 아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제가 개혁 보수라고 하는 보수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네. 정말 외롭게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 정치가 바뀌면 한국 정치가 정말 바뀔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개혁 보수의 길을 어렵게 걸어왔고 예. 또 제가 많은 정책들이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도 그렇지만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 정책 이런 거 보면 저희 많은 정책 공약들이 저는 건전한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청년층의
많은 공약들이 청년을 사실 위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정책이나 개혁보수의 정치나 다 저는 중도층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본선에서는 대통령 개인의, 후보 개인의 도덕성이나 품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붙어서. 예. 정권 교체의 또 하나의 뭐랄까요? 그 관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는 커다란 국민의힘 후보가 양보를 해준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께서 후보가 되신다면 양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안 대표께서 양보하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뭐 안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제3자가 보면 그거는 억지고요. 예.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철수 대표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2년 이상 제가 겪어본 분이고. 같이 당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안 대표를 만나서 우리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공정한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자. 네. 그래서 저는 안 대표의 어지간한 공정한 요구라면 다 들어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단일화 제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던데요.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 당대표보다 이렇게 우선적인 결정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 이준석 당대표 설득해서 이거는 단일화 협상을 해나가자라고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네. 경선 이야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공천 관련한 협박 혹은 불법 선거 운동을 한다는 의혹 계속 불거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녹취 내용도 공개했고요. 유승민 후보께서는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천 협박이나 당협위원장들 줄 세우기, 당원들 줄 세우기 하는 이거는 정말 구태 중에 구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당협위원장인 그런 아들이 서울대 자유 게시판 스누라이프라는 거기에 아주 세세하게 적었더라고요.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짜로 조작할 수는 없을 정도로 좀 자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공천 협박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후보 자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가 도대체 이럴 때 뭐 하고 있느냐. 바로 나서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찰,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제가 홍 후보든 윤 후보든 누구든 이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을 상대로 공천 협박 이런 걸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발각되면 그거는 후보가 되더라도 취소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권성동 의원은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 이 사안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회관의 보좌진들 인사를 하려고 돌다가 권성동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부인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좋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할 건 고발해라. 근데 당에서도 이런 거는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유승민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시는 글을 SNS에 올리셨던데요. 나라를 말아먹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취지가 어떻게 되죠? 오늘 어떤 SNS 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입니까? 아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비전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8번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 안에 보면 꼭 저를 비판하고 있는 글귀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동안 TV 토론하면서 복지 공약이 됐든 노동 공약이 됐든 반도체 미래도시가 됐든 정책 토론할 때는 계속 실수하고 그리고
또 이 군에 의무복무하고 나온 젊은이들한테 우대해서 주택 청약 가점을 주자. 이런 공약은 표절 논란까지 있으면서 왜 이렇게 참모들이 아마 참모들이 쓴 글 같아요. 본인이 안 쓰고. 네. 그 참모들이 쓴 글에 상대 후보를 이렇게 비방하는 게 이게 윤석열의 비전이냐. 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반박을 한 그 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취지셨군요. 예. 16번 이미 토론회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경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평가하시는 다른 세 후보의 정책 어떻든가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던가요? 윤석열 후보님은 아직도 검사 같고요. 네. 이 대통령이 되려면 국정 전반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게 경제하고 복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노동, 교육, 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정책 중요한 정책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정도까지는 확고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은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시고요. 홍준표 후보님은 저보다가 정치를 한 4년 정도 더 한 정치 선배이신데 네. 홍준표 후보님도 정책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계세요. 그래서 제가 1경삼검이라고 제 말고 다른 세 분의 후보가 검사 출신이시라서 네.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고 뭐 부패 수사하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굉장히 막 열기가 뛰는데 네. 무슨 이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노동 정책 같이 중요한 정책들 토론할 때는 제가 이게 좀 후보님들이 준비가 좀 덜 돼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네네. 국민들께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대대적인 예. 부동산 개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 언급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발이익 환수는 저도 일부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께서 부동산 문제, 이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신 거는 제가 평가합니다. 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 이뿐만 아니라 네. 그 핵심이 기본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주택은 이거는 뭐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저축을 하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하고는 관계없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본주택을 하려면 토지도 토지지만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좋은 역세권에 좋은 주택에 무주택자한테 싼 임대료로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공산주의 국가들도 수십 년 동안 못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 모든 정책을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이든 네. 너무 막 설탕이 듬뿍 발린 사탕 발림 정책 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는 그 연금 개혁을 한다든지 네. 무슨 노동 개혁을 한다든지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이런 좀 개혁이 필요한 거지. 네. 계속 무슨 이 매표행위 비슷하게 국민 세금으로 퍼주는 그런 공약만 해서 어떡하느냐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표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